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영기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단체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가 굉장히 정치지향적이다. 그냥 시민단체 본연의 목적으로 가기보다는 결국 뭐 정치권의 진입이라든지 무슨 정치지향적인 거를 해서 많은 폐해가 나고 있다. 네. 그래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나 기부금 안 낼란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지향적인 이 시민단체로 인한 폐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시민단체라는 것이 뭐 소비자 그 보호단체 아니면 그 뭐 중소기업 보호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가 보는 그 입장이 한쪽 사이드만 보기 때문에 중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부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 주장만 주장하게 되니까 균형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원래 그 시민단체라는 것이 봉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활동하는 곳인데 그 봉사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단체 리더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좀 둔갑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민단체가 이제 각자 자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필요로 하지만 시민단체는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크게 뭐 행정부라든가 국회에 가야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왜 시민단체 리더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나라에도 그 녹색 운동하는 분들이 녹색당을 만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환경 이슈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나중에 이제 그 환경 쪽에만 너무 부각한다는 그런 문제들도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말씀인데 그 시민단체도 어드보커시 하는 분들은 어드보커시 하는 그것으로 끝내야지 의사결정하는 데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드보커시, 소위 말해서 그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걸 주창하는 거의 역할을 끝나야지 그게 의사결정자로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라냐면 내가 의사결정자가 돼야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너무 한쪽 사이드만 강조가 돼서 균형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시민단체라는 게 복잡한 사회 현상에서 어떤 특정한 관점, 특정한 분야에만 전문성을 갖고 그 분야에 한해서만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존재인데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내는 애드보커스 역할이 아니라 아예 가서 의사결정을 하려니까 균형 있게 못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경영학 전공인데 이제 변호사들, 법률 전공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법대에서는 가리키는 게 뭐냐면 원고나 피고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데가 뭐냐면 그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여러 분들을 다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무적 판단을 해야죠. 소위 말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시민단체 분들은 자기 쪽 분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 의사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쪽 사이드만 되는 게 정책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소비자단체 대표를 한 4년 동안 맡아보고 정부의 이제 뭐 큰 위원회도 갔습니다만 제가 정부의 위원회 들어가서 배운 말이 있어요. 예전에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을 내서 저는 그게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강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견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이비 같은 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정무적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 아니면 전체를 고르게 생각하는 판단이라고 비로소 한번 배웠어요. 근데 네. 제가 저 대표로 있을 때는 네. 그 시민단체 대표로 있을 때는 그것만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단체.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그래요. 우리 네. 소비자 단체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제가 따르면 네. 그 애드보커시 롤에 끝나야지. 네. 정부에 들어가서 아니면 국회에서 여러 개를 다 따져서 생각하는 그러고서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 데는 네.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네. 아주 객관적인 해석이네요. 네. 저도 오늘 이제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시민단체 대표였을 때 제대로 역할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공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익. 네, 네. 그게 공익도 행정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공익하고 그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시민 단체들이 생각하는 공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공익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 5천만 그 국민이 똑같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대다수의 그 견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원사이드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저거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시민단체 리더들이 이제 정부 조직이나 정치권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쪽에 치우치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골고루 다 생각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가는 공공선의 방향으로 네. 가기보단 네. 한쪽 방향에 네. 가는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 정부가 특히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단체에 계셨던 분들이 청와대에도 행정부에도 뭐 국회에도 가니까 네. 한쪽만을 보는 우리가 뭐 알을 때도 오른쪽 눈이 아파서 왼쪽 눈으로만 보면 왼쪽 눈까지 아파지는데 네. 몸 전체가 이제 고장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저는 관심이 뭐냐면 제가 대표할 때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무국장한테. 나는 정치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은 있지만 그쪽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네. 편하게 활동하시라 그랬어요. 네. 사무국장이 일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많은 시민단체 리더들은 어떠냐면 정부나 정치권에 열심히 진출하려고 해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좀 다른 표현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가 뭐 K-팝 그다음에 K-방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K-시민단체라는 말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말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좀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그 살인파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 정권에 들어가서 훈구파를 쫓아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영향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영향권을 행사하려면 결국 정치권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반복되지만 그러니까 공익보다는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네. 이게 자꾸 커지면 네. 좀 더 힘을 쓰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녹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초심을 잃었다라는 게 네, 굉장히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들어서 힘이 좀 생기니까 내가 이 힘을 갖고 좀 더 네. 커보자. 그러니까 말씀처럼 시민단체가 이제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과 비슷하게 되면 이미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도 진출하게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냥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말씀처럼 공익을 한다 그러면 공적 일을 한다는 핑계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정의로운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하죠. 빈공영사다. 네. 즉 공적을 일을 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사사로운 이익을 꾀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단체 특히 임원급들의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딴 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게 이제 일부 단체들 때문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른 나라 시민단체 말씀 주셨는데 다른 나라 시민단체들은 어떤가요? 그게 시민단체 리더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라서 제가 K 시민단체라는 말을 썼고요. 네. 그 외국의 경우에는 정비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임기가 다시 끝나고 나서 시민단체로 돌아올 때는 그 행정부 경력 아니면 국회 경력이 오히려 그 어드보커시 활동하는데 오히려 낳게 되고 이제 다시 자기가 행정부에 있었던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들어가는 걸 좀 꺼려하는 거거든요. 양심이 살아있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민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자기 권력화하는 그리고 그쪽에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교수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행정부나 국회로 가려는 폴리페서랑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지금 말씀하신 K 시민단체지만 저는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 생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일본 쪽을 많이 봤는데 일본은 보면은 그 판검사들이 네. 정년까지 가지 중간에 나와서 변호사 기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교수들도 보면은 정년까지 교수하지 중간에 나가서 다른 데 기웃기웃은 없거든요. 우리가 일본을 많이 비판하는데 그걸 또 우리는 그런 걸 좀 많이 배워야 돼요. 배울 거 있죠. 네. 거기가 뭐 우리를 식민화해서 속상하지 나쁘다고 하지만 배울 거는 확실하게 배워야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나라 시민단체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뭐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재정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참여하는 그 책임자들이나 이사들 이사회비를 내던가 아니면 그 회원들이 내는 회비 가지고 운영해야지 독립성을 가지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이제 본인들이 감시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돈을 준 곳에 그 영향권을 받기 때문에 그 우선 재정 자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 중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독립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가장 큰 단체인 경실련하고 참여연대는 그 원칙대로 회비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단체들은 거의 다 그 정보 보조금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체가 되고 그 두 단체 실명을 말씀을 드렸지만 경실련하고 참여연대도 2019년 그 결산 공시를 보면 그 기업 후원금을 얼마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이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들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려면 기업 후원금을 받지 않고 개인 후원금만 받아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데도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군요. 네. 또 있다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좀 미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그 NPO의 운영 원칙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관련 법령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이제 잔업수당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했던 직원들을 해고 권유를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스스로 관련된 법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 하면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잘 무장이 돼 있고 뭐 회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지난해 뭐 정의연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정말 찰석같이 믿었던 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미진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 진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속상하고 실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보면 제가 이제 시민단체로 움직여봤다라는 얘기, 대표해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회비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게 네. 솔직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서 이렇게 후원을 받았을 때 이게 굉장히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대한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당신네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후원하되 네. 뭘 요구하지는 마라. 네. 우리가 알아서 하마.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너희들한테 좋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 목적에 맞게끔 움직일 거다.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후원하되 뭘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마라. 네. 네. 이런 말씀은 제가 뭐 여러분한테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시민단체를 운영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혹도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면 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에서 불려갈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제 경험이나 또 네. 저는 뭐 아주 작은 시민단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나 보면 이게 이제 돈에 걸린 문제 네. 또 감시받지 않는 권력 뭐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실망한 몇몇 군데 시민단체 어려움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한마디로 네. 시민단체는 시민을 위한 단체가 돼야 된다는 게 네. 제 소신이고 네. 한데 말씀처럼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없다면 우리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네. 회비도 내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목적이 맞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네. 있게 한다면 그러면 시민단체가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약간 크리스찬인데 교회랑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는 헌금들 잘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금 내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찬동하는 단체 회비도 많이 내고 또 회비 내는 거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참여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합한, 아주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회비 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회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네. 감시하고 네. 쳐다보고 그럴 때 시민단체가 비로소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네. 제대로 배웠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